코리아 빅샷 박근호 이사님 나오고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어제 한번 보죠. 예, 나왔습니다. 더존 비전이 이게 EQT 파트너스라는 데는 사모펀드겠죠? 네, 스웨덴 계열 사모펀드인데요. 인수한다. 네, 일단 한 30% 조금 더 되는 물량을 인수를 했다라고 이제 최종 도장을 찍었다라고까지는 나오진 않았는데 인수를 뭐 하는 게 거의 확정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제 공개 매수 가격이죠. 공개 매수를 할 것으로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데 공개 매수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했을 때 가격이 문제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이번에 그 대표 회장이 받은 어떤 가격도 사실 공개는 안 됐어요. 시장이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회장 지분 매각 금액 대비해서 한 주당 가격을 계산을 했을 때 이제 공개 매수 가격이랑 얼추 비슷해질 텐데 이걸 이제 첫 번째 이슈로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자세히 다뤄보고요. 그다음에 LG 엔솔 뭐 요즘에 2차 전지 쪽은 다 뭐 사실은 좀 그렇죠. 네. 일단 작년 기준으로 사실 작년 기준이 아니라 올해 2분기까지 기준으로 전 세계 1위 배터리 CATL, 닝더스다이가 작년 하반기에 엄청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올해 2분기까지는 횡보하다가 최근에 3개월 동안 급반등을 주고 있는데 그것과 반대로 이제 LG 엔솔 같은 경우는 얼마 전까지는 일단은 뭐 나름대로 잘 올라오긴 했었습니다만 최근에 좀 한 두 달 동안 주가가 다시 좀 내려왔죠. 증권사에서 LS에서 지금 목표 주가를 한 30만 원까지 지금 내린 상태거든요. 지금 35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목표 주가가 30만 원이라는 것은 팔으란 얘기죠. 네, 매도 리포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5만 원이나 깎았다. 네, 맞습니다. 일단 지금 제가 봤을 때 시장에서 뭐 미국에서 현대차, LG 엔솔 공장은 제가 봤을 때는 사실 그날 당일 시세만 보면 사실 큰 영향 없었습니다. 계속 떨어지니까 이유를 갖다 붙이는 거고 전기차 쪽은 한동안은 일단은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제 모멘텀이 없어요. 기대를 접어야 되고 그렇죠. ESS 쪽으로 좀 가져야 되는데 나름대로 지금 일론 머스크, 빌 게이츠, 워렌 버핏 3인의 공통된 투자가 ESS잖아요. 맞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ESS 시장이 얼마나 커지는지를 계속 관찰하면서 LG 엔솔이 거기서 어느 정도 좀 퍼포먼스를 내는지에 따라서 뭐 나름대로 상당히 좋은 결과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장 손에 안 잡혀서 그래요. 그렇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ESS가 일단 LG 엔솔이 미국에서 ESS 생산을 하는데 아직은 캐파가 약하고 물론 내년 가면은 이제 완전히 정상화된다고 하는데 뭐 사실 그때까지는 모멘텀이 좀 썩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저는 최근에 방송에서 2차 전지 배터리 관련해서 그 우리나라가 자체 개발한 그 미드망간이라는 그 양극재가 있더라고요. 네. 그게 뭐 여러 가지로 하여간 되게 좋더라고요. 뭐 밀도도 높고 안전성도 하여간 좋은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는데 심지어는 이제 중국의 그 소디움 그러니까 소금 저 배터리 쪽보다 훨씬 낫다. 나트륨 배터리 훨씬 낫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만약에 좀 자리를 잡으면 되지 않겠냐. 뭐 그런 생각 들어서 어쨌든 LFP를 뭔가 우리가 확실하게 좀 비트할 만한 뭔가가 우리가 갖고 있지 않으면 지금 중국 배터리를 우리가 넘어서서 다시 옛날처럼 가기는 어렵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당장은 조금 이제 그 기대치를 좀 낮춰야 될 필요가 있다. 이 말씀 이해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예. 한은이 10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당장 다음 달이네요. 10월 14일이죠. 네. 금통이 이제 10월 14일 날 예정이 되어 있는데 미국이 금리 인하하고 나서 뭐 가장 많이 나왔던 언론의 어떤 뉘앙스 같은 경우는 미국이 이제 4.25, 우리나라 이제 2.5니까 이 한 단계 좀 약간 이 금리 격차가 줄어들어서 어떤 자본 유출이 어떤 뭐 걱정을 좀 약간 덜게 됐다. 근데 이번에 하늘이 또 뭐 내려버리면 똑같아지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8월 달에 그 인하 가능성 얘기가 좀 약간 대두된 적이 있었었는데 그때 가장 발목을 잡은 게 이제 부동산이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쉽지 않아요. 네, 이번에도 이제 부동산, 그다음에 가계 대출이 지금 좀 약간 간당간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가능성은 있지만 부동산이 가장 또 변수죠. 변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엊그제 또 이제 부동산 시장 동향 관련된 그 조사 자료가 나왔는데 서울 수도권 엄청 세요. 네. 그 사실은 지금 부동산 문제가 서울 수도권인 거잖아요. 근데 여전히 집값이 올라간다고 그러면 10월 달에도 마찬가지 논리가 또 적용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제 시장이 이렇게 계속 잘 순항을 하면 아마 정부에서도 부동산 문제를 또 좀 더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6.7 대책 나와서 어느 정도 9.7 대책이 나와서 부동산 시장 좀 이렇게 위축이 되긴 했는데 서울 수도권은 뭐 집값이 여전히 장난 아닙니다. 자, 네 번째 신라 면세점 호텔 신라 얘기잖아요. 네네. 오랜만에 이거 결국 반납을 했군요. 이걸 두 번째 이슈로 다뤄볼 텐데요. 일단 그 거래 정지가 이제 이 공시가 나오면서 거래 정지가 들어가서 오늘 8시 45분에 이제 거래가 풀립니다. 호텔 신라? 네네. 예. 호텔 신라 이제 거래 정지가 들어갔죠. 영업 정지 이제 그 공시가 나오면서 이걸 두 번째 이슈로 한번 좀 삼아보도록 하고 자세한 건 뭐 이슈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준발 금리 인하 사이클 저기 리츠주 상 이게 금리 인하되면 그래요. 리츠주가 배당도 많이 주고 그렇죠. 뭐 기대감이 항상 있는데 리츠주를 재미 봤다는 분들은 좀 듣기 힘들어서 우리나라 리츠주는 그렇습니다. 네. 근데 미국 쪽 리츠주 중에 미국 쪽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 수익의 90%를 무조건 배당을 하라. 90%를 무조건 배당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없습니다. 없죠. 그리고 미국의 대표적인 리츠주 중에 이제 리얼티 인컴인가요? 그 회사가 있는데 시가총액 한 70조가 넘는 기업이에요. 근데 건물을 미국이랑 유럽 합쳐서 10,000개가 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뭐 세븐일레븐, 월마트 이런 확실한 데네. 이런 데다가 이제 월세를 받고 그 회사의 그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뭐 세금이라든가 아니면 건물에 하자가 생겼을 때 무조건 임차인이 다 해결을 하도록 계약을 합니다. 임대인이 아니라 그래서 연 세금 떼고 연 아직도 5.5% 내외가 이제 연간 기준으로 이제 월별로 계속 배당을 주는데 이 리얼티 인컴 주가를 보면 사실 작년에 굉장히 안 좋았다가 이제 금리 인하 얘기 나오면서 최근에 상당히 느낌 있게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 리츠주들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유증을 굉장히 자주 합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사야 되니까 유증을 계속 하는 게 이제 그 어떤 주주들의 가장 큰 어떤 불만이긴 한데 뭐 유증을 해서 건물을 사서 수익이 더 생겨서 배당을 더 많이 하면 좋긴 한데 우리나라 리츠주들은 정말 많이 주는 데가 이제 분기 배당하는 데가 있긴 한데 보통 연 뭐 반기 배당 아니면 연 배당하는 데도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리츠주는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이제 리얼티 인컴이나 리츠 관련주들은 뭐 배당이 워낙 좋기 때문에 배당만 좋은 게 아니라 주가도 오른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리츠주 미국 쪽으로 한번 은행에나 넣어놓고 내가 뭐 이자 받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최근은 거의 안 계시겠지만 리츠주도 이 배당과 관련돼서 뭐 금리 인하 시기에 주가도 오르고 배당도 좋아지고 뭐 상당히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좋은 어떤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학개미 하라는 얘기죠? 저는 그렇습니다. 예. 리얼티 인컴이라고 상당히 지금 대통령이 지금 국장 복귀가 진흥순이라는 얘기를 리츠주에 한해서 참나간 청와대에서 대통령실에서 혹시 우리를 보신다면 요거 하나만 리츠주라고 하니까요. 감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더존 비지온 얘기 가보죠. 근데 더존 비지온이라는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좀 알려주셔야죠. 뭐 쉽게 얘기해서 이제 ERP, 그쵸? ERP 회사인데 그 ERP도 ERP지만 이제 클라우드 쪽으로도 상당히 좀 모멘텀이 있고. 저는 더존 비존 가장 좋게 보는 게 이제 신한은행이랑 같이 하는 이제 매출 채권 팩토링이 가장 좋은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뭔데요? 매출 채권 팩토링은 우리가 영화나 그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 기업들이 이제 명동 가서 할인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음지에서 양지로 확 끌어올린 거죠. 돈은 신한은행이 되고 일단은 더존 비존이 하는 일 시스템을 대준 거구나. 더존 비존은 웬만한 기업들은 다 이 재무 구조를 다 회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어음을 사주고 이제 할인을 좀 해서 나중에 이제 그거를 현금화하는 그게 우리나라에서 정말 엄청난 시장이거든요. 더존 비존이 ERP 쪽은 뭐 사실은 거의 과점 이상이죠. 네. 일단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일단 동시효과 보신 분들 그리고 어제 넥스트 관심 있었던 분들은 더존 비존이 10% 정도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내용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일단 이코티 파트너스 스웨덴계 이제 사모펀드인데요. 최대 주주 지분 포함해서 31.4%를
10%를 이제 인수를 도장을 제가 봤을 때 찍은 것 같진 않습니다. 이제 기사 언론 보도 내용으로 봤을 때는 진행 전망이라고 이제 나왔으니까 이제 김영호 회장 이제 도전비전 회장이죠. 21.5% 신한투자가 갖고 있던 9.9% 해서 31.4% 이제 얼마를 받았냐가 중요한데 김영호 회장 이제 알려진 바로는 더블을 원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주가에 더블을 원했는데 좀 절충을 해서 일단은 3조 원 중반 정도 기업 가치를 인정받아서 지금 이 현재가 기준으로 31.4%를 팔면 사실 1조 원이 좀 안 되거든요. 네, 근데 네. 받은 거는 1조 원 중반 정도를 받았을 것이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뭐 계약 다 된 거예요, 그러면? 진행이 전망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그 정도를 받을 것이다. 그렇죠. 이 정도를 받을 것이다. 아직 도장은 안 찍었다면서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도장은 안 찍은 걸로. 네. 일단 뭐 아시아 쪽에 이제 블라인드 펀드 규모가 20조 원 정도 운용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이코티 파트너스인데 블라인드 펀드 같은 경우는 이제 목표를 안 두는 글쎄요. 펀드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일단 돈을 모아놓고 이제 어디다 투자할지는 나중에 정한다. 예. 그게 이제 블라인드 펀드인데 원래는 라이벌이 하나 있었습니다. 라이벌이 한쪽이 있었었는데 이코티 파트너스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계약을 좀 진행을 원해서 이 단독으로 협상을 좀 진행을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주당 얼마에 이거를 지분을 매각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네. 그게 이제 공개 매수 가격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네는 왜 도전비전을 인수하려고 그럴까요? 아까 말씀하신 그 팩토링 시장? 그거 때문에 그런가요? 일단 뭐 사모펀드의 목적 자체는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그래서 해가지고 부풀려서 나중에 파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지금 나름대로 이제 뭐 성장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산 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게 비슷한 기업들이 이제 어떤 많지는 않기 때문에 더존 비주온을 상당히 좋게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거의 과정 이상인데. 네. 네. 어쨌든 김용호 회장님 좋으시겠네요. 네. 다음 장 가볼까요? 일단 차트를 보면서 어느 정도가 공개 매수 가격이 될지를 제가 한번 가늠을 좀 해봤습니다. 네. 지금 8만 원대 중반 정도의 이제 그 주봉이에요. 주봉 8만 원대 중반 정도, 8만 6천 원 정도에 이제 마감을 했던 것 같아요. 8만 6천 원. 근데 아까 이제 그 3조 원 중반 정도의 지분 이제 경영권 프리미엄 포함해서 인정을 매각 가격이. 네, 그렇죠. 인정됐다라고 했을 때 제가 봤을 때 한 40%에서 30% 사이 정도 지금서부터 윗가격이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있다. 네, 공개 매수 가격으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근데 오늘 일단 아침 분위기 보면 사실 이게 제가 봤을 때 한 10% 중반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러게요. 어떤 느낌이거든요. 근데 정확한 건 아직 시장에서 안 나왔습니다. 그 얼마의 지분 가치를 인정을 받았는지. 그래서 공개 매수 가격이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한 11,000원 위쪽에서 좀 결정되지 않을까. 11만 천 원. 11만 1,000원, 11만 원 정도. 그러면은 위쪽. 예를 들어서 위로 한 30%가 오늘 뭐 들어가더라도 네. 적어도 20% 30% 정도는 어떤 뭔가 기대치가 있다는 네. 얘기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아직 공개 매수를 할지도 결정은 안 됐습니다. 산다는 건 확정이 된 거죠? 계약을 안 했을 뿐이지. 그렇죠. 이제 김용호 회장이랑 이제 그 증권사 지분 합쳐서 31% 파는 것은 거의 네. 확정인데 이코티 파트너스가 공개 매수를 통해서 개인 투자자 지분까지 사 모을지는 아직은 결정은 안 되는데 시장은 그럴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31%만 가져가도 경영권 행사하는 데는 아무 시장이 아무 없었는데 왜 문제가 공개 없죠. 매수를 추가로 하려고 그럴까요? 공개 매수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뭐 뒤따라오는 단어가 하나가 상장 있죠. 폐지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31% 사고 상장 폐지까지 하면 그때 95%, 95%잖아요. 60%를 더 사야 한다는 얘기인데 굳이? 그렇죠. 네. 굳이라는 단어가 저도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매각은 거의 뭐 기정사실화고 공개 매수 여부만 지금 확정된 건 아닌데 네. 그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네. 예. 더존 비주는 그러니까 뭐 손이 빠르신 분들은 뭐 따라 들어가시는 거 부분 가능하겠습니다만 공개 매수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개 매수 한다 그러면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을까? 늦지 않지 않을까? 늦을 것 같습니다. 네? 가격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현재가차와 현재가와의 괴리 그게 예. 가장 중요하죠. 그러면 김용호 회장님이 많이 받으시면 많이 받을수록 공개 매수 가격도 올라간다는 얘기니까. 하여간
요거는 저희가 한번 좀 더 팔로업을 이사님이 오늘 좀 정리를 해주시는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가볼까요? 신라 면세. 자, 아픈 손가락을 전부 다는 아닙니다. 2개 중에 하나만 반납을 했습니다. 일단 내용 한번 잠깐 살펴보면 네. 이제 항상 이 면세점에서 이제 인천공항 면세점 월세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일단은 임대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우리나라 면세점들의 그 수익을 갉아먹는 최대 원인이었었는데 아픈 손가락 2개 중에 하나는 일단은 좀 덜어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DF1 권역 4억 건 반납 공시가 이제 어제 장 마감하고 나오면서 거래 정지가 들어갔는데 시장에서는 이제 뭐 과거에 그 어떤 그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을 접던가 아니면 이수 페타시스가 이수 엑사보드 사업을 접었을 때 시장에서 굉장히 큰 폭의 수익 상승률이 나왔거든요. 네. 그걸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첫 번째 좀 중요한 부분 D3 구역은 계속 운영을 합니다. D3는 뭐 팔아요? 이제 여기 이제 나와 있는데요. DF1, 2는 화장품, 주류, 담배. 그러니까 이번에 사업권을 반납한 거는 화장품하고 주류, 담배 쪽이라는 얘기네, 그죠? 한마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화장품 쪽이 워낙에 안 되기 때문에. 네, 화장품이 안 되는. 그다음에 DF3사 같은 건 팩션, 액세서리 이제 부티크 부분이고 DF5는 이제 명품 쪽만 모여 있는 그러니까 부분인데. 뭐 돈 안 되는 데는 반납하고 돈 되는 데는 계속 가져가겠다 이거네요. 근데 뭐 어느 정도 되길래 이 사업권을 반납을 하냐라고 했을 때 신라 면세점 이제 호텔 신라 기준으로 한 달에 이게 뭐 한 300억 정도 그 월세를 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DF1만 전체 다겠죠? 전체 다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원래는 이 공항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기준으로 과거에 이제 10,000원 정도를 이제 면세점에 안 오더라도 네. 인천공항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수를 카운팅을 해서 거기에 한 명당 10,000원씩 월세를 매겼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300억 정도 되는 네, 거예요. 지금은 일단 8,987원으로 개선이 되고 있는데 아. 법원에서 25% 깎아줘라라고 조정안을 제시를 했어요. 약간 강제성이 있는 조정안을 제시를 했는데 인천공항이 못하겠다. 우린 그렇게 못하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신라 면세점이 일단 1,900억을 위약금을 내고 네. 1,900억 위약금을 내고 6개월 동안은 더 해야 됩니다. 6개월 동안 내고 6개월 동안 월세는 내고 1,900억을 추가로 내고 일단은 어휴, 이거 이렇게 네. 되면 근데 이 이거 참- 1,900억이 6개월 동안 운영하는 월세를 포함되어 있는 위약금인지 아니면은 6개월 동안 무조건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1,900억은 무조건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아휴. 시장은 이것 때문에 재무구조 개선 기대가.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DF1을 반납하면 DF1에서 일하던 직원분들은 현대 쪽이 지금 이쪽을 굉장히 관심 있어 한다라고 하는 후문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인천공항에서 입장 봤을 때는 너네 그만한다 그래 나가라. 그럼 네. 우리는 또 사로 받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군요. 현대랑 중국 계열 면세점이 지금 이 신라 면세점이 나간 부분을 일단은 뭐 노리고 있다 이렇게 뭐 언론 보도가 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게 이제 일단 이사님은 긍정적으로 보신다. 저는 시장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한번 보죠. 차트 최근에 이제 차트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네, 표현을 그 쓰셨기 때문에. 거래가 8시 45분에 오늘 이제 재개가 되기 때문에 동시효과만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단기적으로 좀 약간 돈이 나갈 돈이 있긴 하지만 저는 굉장히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호텔 신라 입장에서는 면세점 입장에서 최근에 일단은 다른 뭐 호텔 관련주들 그러면 면세점 관련주들도 흐름이 뭐 중국 그 내륙 무비자 관련돼서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저는 이 호텔 신라가 이번 건으로 인해서 상당히 좀 뭐 결단을 잘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과 맞춰서 시장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쌍바닥을 찍고 전고점을 돌파하려는 즈음이네요, 그죠? 네. 네. 전고점을 돌파하면 또 조금 모멘텀이 생길 수가 있죠. 요즘에 뭐 신고가 나오는 종목들은 좀 더 탄력이 유지가 되는 게 나오니까. 예. 그럼 호텔 신라. 그러면 이게 이제 호텔 신라 이렇게 해서 좀 뭔가 뭐 표현이 조금 그렇습니다만 재미를 본다 그러면 다른 면세점 들어가 있는 다른 회사들도 네. 그 검토를 할 여지가 좀 있겠네요. 아무래도. 그렇죠. 예. 네, 어쨌든 호텔 신라가 뭔가 좀 나름 큰 결단을 내렸다라는 부분들 좀 보시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